자요. 소유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별로 안 남았는데요. 자요. 870원은요. 우리가 이제 이게 여러분요 32회 때 나온 것이잖아요. 이게 지금 언제 나왔냐면 똑같은 32회 때요.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기술적인 착오로 지속도상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됐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착오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원래는 우리가 지속도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기점을 잘못 설정해서 기술적인 착오가 있으면 근데 계속 지속도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때는 뭘 한다? 현실의 경계로 따른다 이 말이죠. 그다음 토지가요. 포락되죠. 토지는 포락이라는 밖에 없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것은 원상 그 토지에 대한 종결의 소유권을 소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에 대한 물권 요청권이죠. 우리가 봐봐요. 여러분요. 우리 혹시 여러분 기억나요? 5가지요. 첫 번째 뭐가 있다? 지역권이 있죠. 요역지가 있죠. 요역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물권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뭐가 있죠? 지역권이 있고요. 지역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세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당권이 있고요. 대지 사용권, 대지권이 있고요. 물권적 청권이 있죠. 물권적 청권이요. 이런 것들은요. 이것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물권적 청권은 물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은요. 소유권과 분리해서 별도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안 되죠. 두 번째는 또 뭐다? 우리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죠. 소유권과 분리해서 뭐 할 수 없다?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아시죠? 둘 다가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소유권에 대한 물권 요청권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뭐라면? 양도하면. 소유권을 양도하면요. 그러면 현재 항상 물권 요청권 누가 하죠? 현재 소유자. 알겠죠? 그런데 소유권을 양도했단 말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물권 요청권 행사할 수 없다. 879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 건물의 매매 대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직접 이런 봐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죠. 여기 불법 점유자죠. 항상 불법 점유자 그러면 제3자죠. 그러면 제3자가 있으면 뭐를 기준으로 한다?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죠. 등기부를. 그래서 직접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청구한다? 매도인을 뭘해서 대위에서 청구한다. 880은요. 을이 소유자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인도받았으나 등기를 갖추지 않고 다시 병익에 이를 전매하고 인도했다. 이렇게 돼 있나요? 지금 보면 을이 소유자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인도받았는데 등기하지 않고 다시 병익에 전매했어. 그럼 이거 뭐죠?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지 우리 했었죠. 중간생각 등기에서 갑하고 을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갑은 비록 을이 미등기여도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을이 이것을 누구한테 처분했다? 병한테 처분했다 이 말이죠. 병한테 처분하면 병한테 반환 청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 보시면 을이요 소유자 갑으로부터 매수하고 인도받았으나 등기를 갖추지 않고 다시 병에게 전매하고 인도했다. 갑은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 얘기 나왔죠. 물권적 청권은 소유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절대로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물권적 청권은 누가 행사한다? 현재 물권자가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상실자도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 여기 봐봐요. 우리가 이게 소유자라고 그랬죠. 소유자가 이게요. 점유권하고 다르다고. 점유권은 반드시 뭐가 되죠? 침탈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특별 승계는 선이면 반환 청구 못하고 악이면 반환 청구하죠. 점유권은 소유권은 그런 거 안 따져. 침탈 안 따지고 특별 승계인이 선이냐 악이냐 따지지 않고 무조건 반환을 청구해.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 을이죠. 을의 특별 승계인 병이죠. 이 병이 선이고 악이고 떠나서 병에게 무조건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 있다. 그런데 우리가 점유권으로 할 때는 어떻게 점유권은 특별 승계인이 선일 때는 반환 청구를 못하고 악일 때만 반환을 청구하잖아요. 그런데 소유권으로 반환을 청구할 때는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본권에 관한 것과 점유권에 관한 것이 차이가 있다. 몇 번 얘기했죠. 자, 884.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그러면은 미시다 또는이다. 예방이나 예방 또는, 알겠죠? 예방이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이 아니고 손해배상의 담보다, 이렇게 해야죠. 885. 소유자 아닌 자의 명의로 무효인 보존 등기가 격려된 후 이에 기초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소유자는 보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재밌는 말이죠. 이게는 뭐예요? 지금 봐봐요. 이게 지금요, 갑이 신축을 했어요. 신축. 근데 등기에는 뭐가 있죠? 등기는 무슨 구가 있어요? 갑구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을구가 있잖아요. 이 갑구에 A라는 사람이 등기를 보존 등기한 거, 신축은 갑이 했는데. 자, 을구에는 또 그래가지고 여기요, 1번 X한테 저당을 잡아준 거. 이러면 이놈부터 저당 잡은 거예요. 그럼 봐봐요. 이 저당권은 이 보존 등기를 기초로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보존 등기는 지금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무효니까 저당권도 무효가 되죠. 결국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죠. 갑은 A의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누구니까? 소유자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갑이 자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한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한 후, 잘 봐봐요. 갑이 소송을 제기했죠. 병에게, 이전에는 병에게. 그러면 갑은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방해배제 청구권은 뭐가 된다? 상실된다. 누가 청구한다? 병이 청구한다. 887은요, 갑 소유 건물의 을 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으로 격려됐다. 불법으로. 갑 소유 건물의 저당권이 불법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이 소유자니까 소유권으로 저당권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그랬는데요, 병에게 격려되면 병에게 또 저당권이 또 이전됐다. 병에게. 그러면 또 병한테도 말소 청구할 수 있죠. 알겠죠? 그래서 병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왜요?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을의 저당권이 무효죠. 불법이니까. 그러니까 병의 저당권 등기도 뭐가 된다? 무효이다.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888. 소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현재 지속되고 있는, 현재 지속이죠. 방해 제거니까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 여기까지죠. 방해 결과, 그러면 안 된다. 방해 결과는 뭐다? 손해배상이다. 방해 결과는 손해배상이다. 자, 방해는요, 방해라는 것은 과거에 이미 종결됐다. 과거에 이미 종결된 결과적 결과. 결과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연속 2번이나 나왔죠? 알겠죠? 똑같은 말이에요, 둘 다. 888, 889. 890은요,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일부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 이런 봐봐요. 여기 지금요, 갑의 토지죠? 갑의 토지에다가 지금 을이라는 사람한테요, 을한테 지상권을 설정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토지는 어떡하죠? 지상권자가 무슨 점유죠? 직접 점유. 이 사람이 무슨 점유죠? 간접 점유죠. 왜? 소유권은 점유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불법 점유자죠. 불법 점유였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지상권으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고, 이 사람은 뭐로? 소유권으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지상권으로, 이 사람은 소유권으로. 그래서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의해서 방해 배제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고, 을은 지상권으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소유권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했다, 양도했다, 상실했다,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알겠죠? 없다. 전 소유자 안 돼. 현재 소유자, 현재 점유자에게, 점유 보조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고, 이때 점유자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를 뭘 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자, 상린관계죠. 자, 890. 이거는요, 법조문이니까 여러분이 그냥 읽고 그냥 말해야 돼.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경계나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봐봐. 이웃 토지죠. 토지는 사용을 청구해요. 임의로 사용할 수 없어. 임의로 사용하면 안 돼요.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뭐가 있다? 청구권이 있다.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권리를 행사하는데 상대방이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때는요, 판결로 가름해. 판결로 가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갑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을 소유 대지의 사용에 필수적인 가름. 대지는 먼저 토지죠. 그럼 토지는 어떻게 한다? 임의로 사용한다고 했어요? 사용을 청구한다고 했어요? 사용을 청구해. 임의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사용을 청구해야 돼. 그럼 만약에
허용 안 해주면 어떻게 허용 안 해주면 판결로 말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894 갑이 을소유 주택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주택, 여러분 주택은 절대로 판결로 가름할 수가 없어요. 주택은 토지는 판결로 가름할 수 있는데 주택은 판결로 가름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주거의 자유는 헌법상의 자유거든요. 우리가 주택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상린관계는 민법상의 권리죠. 주거의 자유는 헌법상의 권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민법상의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에 들어갈 때는 판결로 가리지 못하고 반드시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생활 방해 금지죠. 토지 수요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나오는 물을 막지 못하고요. 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 여러분요, 이것을 수인 한도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봐봐요. 지금 여러분 보면 여기 도로가죠. 도로가에 보면은 차들이 보면 경적 올리 안 올려? 올리죠. 비상 자동차 같은 것은 삐뽀삐뽀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런 정도는 우리가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 참아내야죠. 알죠? 근데요, 여기 앞에서요, 계속 도로가에서 여기 지금 주택도 있는데요, 계속 날마다 데모를 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우리가 참을 수 없죠. 그런데 시간기라면서 한번 데모하면서 시간기라고 걸어가.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걸 수인 한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요, 옆집에서 썩은 갈치를요, 잔치한다고 썩을 갈치를 다듬고 있어. 그럼 비린내 나 안 나? 나죠. 그 정도는 참아 안 참아? 참아. 근데 매일 잔치하면서 매일 그 갈치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어. 그럼 참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엎어야죠. 그걸 수인 한도라고 하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야죠, 그것은. 근데요, 내가요, 시장통에 살고 있어. 시장통에 살고 있는데 시장통은 원래 어물전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시장통에 살면서 그 시장통에서 나오는 그 냄새는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이걸 얘기하는, 그걸 수인 한도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수인 한도를 넘지 않는 경우에도 소음 피해 제거를 청구 돼, 안 돼? 그건 안 되지. 넘어야지. 방금 내가 소음 얘기했죠? 넘어야 돼. 여러분, 아기가요, 어떤 아기들 밤에 꼭 우는 아기 있잖아요. 그 밤에 우는 아기는 판례가 뭐냐, 한 놈이요, 애가 너무 운다고 애를 울지 못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판례가 뭐라 그랬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잠자라고 했어요. 기 맞고. 알겠죠? 여러분, 애가 우는 것을 막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그 아기의 엄마한테 뭐라 그랬냐, 부모한테 되도록이면 아기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달라고 한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밤만 되면 와가지고요, 자기요 뭐 한다고 여기 가지고 밤만 되면요, 음악 틀어놓고 거기서요 뭐 스포츠 댄스 추고 있어. 그러면 돼, 안 돼?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걸 수인 한도라고 하는 거예요. 897은요, 토지의 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않냐고는 토지 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할 때 항상 봐봐. 우리가 봐봐. 상린관계는 땅이 딱 붙어 있는 거잖아요. 붙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옆에 있는 땅을 좀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물을 사용하거나 토지를 사용하려면 그냥 사용해요? 돈을 줘야 돼요? 돈을 줘야죠. 남이 시설한 것을 내가 사용하려고 그래. 남이 시설한 것을. 남이 시설의 물건을 그 사람 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이용하고 싶어. 그럼 돈 내야 돼, 안 내야 돼? 이게 아주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물을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남은 물을 뭐냐, 여수라고 그래. 남아있는 물을, 여수. 이런 것을 사용할 때는 뭐라고, 그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때 뭐라고? 보상해야 돼, 반드시. 돈 주고 하는 거야. 가장 기본이야.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은 뭐 없어요? 봐봐요. 수도는 참 특이해요. 승낙이 없어 수도를 설치할 수 있어요. 왜? 이러면요, 토지에 걸쳐서 할 때 승낙 안 해준다고 해서 수도관을 설치 못하면 물 못 마시죠. 전기불이 없으면 살 수 있어. 물 못 마셔. 죽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수도는 승낙 없어. 법에 그렇게 돼 있어. 알죠? 우리가 봤을 때는요, 여기 보면요, 타인의 승낙 없이도 수도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면 아닐 것 같잖아요. 수도는 타인의 토지를 가서 간통해서 할 때는 물론 손해가 적은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수도를 설치할 때는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요, 여러분들이 아파트에서 전기세 안 내죠? 전기세. 그러면 전기세 안 내면 전기 단절할 수 있죠. 전기는요, 조금만 흘려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수돗물은 완전히 잠그지 못해요. 수돗물 잠궈버리죠.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수도를 만약에 이 사람이 수도세를 안 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거를 구멍을 적게 해가지고 물을 어떻게 해요? 1초에 한 방, 2초에 한 방을 떨어뜨리게끔 이렇게 줄일 수는 있어도 물 자체를 아예 그냥 단절을 못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상가는요? 상가는 물이 없어서 살아 안 살아? 상가. 살죠. 그러니까 상가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업종을 우리가 이제 지정해서 하잖아요. 보통 상가들 보면 고급 상가 같은 데는 딱 업종을 지정을 해요. 여기는 뭐죠? 빵집을 하나만. 그 다음에 맥주집도 똑같은 스타일 안 돼. 펍 형식으로 하나 하고 뭐 다른 형식으로 이렇게 업종을 다 지정을 한단 말이에요. 부동산은 2개만.
알겠죠?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근데 보니까는 부동산은요, 아무 할 일도 없이 돈만 벌거든. 그러니까 나도 부동산 해야 되겠다.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업종을 만약에 제한 금지를 위반하죠. 그럼 어떡하냐? 단전하고 단수를 해버려. 왜? 상가는 단전이나 단수에도 살 수 있어, 없어? 있죠. 집에 가서 물 마시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집에 있는 사람한테 물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물 못 마시면 죽어요. 탈 수 있어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전부는 못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수도는 승낙 없이도 시설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이해됐나요, 지금? 오케이. 자, 그다음에 주의토지 통행권. 주의토지 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가 없어요. 왜? 이게 다 상린관계죠? 상린관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돼. 근데 지역권, 통행지역권이요. 통행지역권. 지역권은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 명의 신탁자, 통행지역권 인정된다. 신탁자는 우리가 통행지 소유자 입장에 봤을 때 제3자예요. 그래서 인정 안 돼요. 신탁자한테는. 그 다음에 공로에 통하는 기존 통로가 있다. 그것이 토지 이용의 부족과 실제 통로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길이 있기는 있는데, 여러분 봐봐. 지금 학원에서 이 정도는요. 학원에서 우리 학원 이제 통로 있죠? 이거는 뭐냐면 미시시피 강이에요. 알겠죠? 어마무시 넓어. 그런데 만약에 이 통로가 만약에요. 이 통로가 만약에 실제 거리에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 두 명이요. 겨우 어깨 부딪히면서 걸어가는데, 그럼 된다, 안 된다? 통로는 있지만 실제 통로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시 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주의토지 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하죠. 그러면 개설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돼? 통로 개설 비용을 통행권자가 부담해야 돼요? 통행지 소유자가 부담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 이런 봐봐. 통행권자하고 통행지 소유자하고 이걸 만약 구별 못하면 큰일 나. 여기서 이게 지금 맹지죠. 이게 맹지죠. 이게 갑이 토지가 맹지고 을의 토지가 이게 얼마? 여기 이제 길을 내고 갑이 이렇게 을의 토지를 이렇게 걸어다닌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을 통행권자라고 하고 이 사람을 통행지 소유자라고 그래. 그러면 통행지 소유자가 이 갑을 위해서 걸어다니라고 땅도 주고 개설 비용도 되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개설 비용은 누가 된다? 통행권자가 부담한다. 903.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한다? 통행지 소유자다. 통행권자다. 통행권자. 904번.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다. 통로가 이미 있는데 거기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 그건 말이 안 되지. 길이 여기에 있는데 이쪽이 더 좋다고 이쪽으로 내달래. 그럼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거기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주의토지 통행권이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죠. 그건 당연히 소멸해.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여기서요. 통행권은 언제냐? 봐봐요. 주의토지 통행권 상린관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맹지잖아요. 갑의 토지, 을의 토지 맹지죠. 을은 갑한테 무조건 길을 내달라고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에 통행로가 이렇게 공로가 생겼어. 얘는 그럼 이쪽으로 팔짝 뜨면 되잖아요. 자동적으로 통행권은 없어진 거예요.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정할 필요가 없죠. 통행권을. 그러면 통행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돼요. 포위된 토지 이거죠. 포위된 토지 맹지죠. 공로에 접하게 돼요.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통행권은 존속한다. 틀렸어요. 당연히 소멸한다. 당연히 소멸해. 알겠죠? 똑같은 문제죠. 이건 똑같이 문제. 알겠죠? 당연히 소멸한다. 틀렸죠?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우리가 통행권자가 보상 의무가 있어요. 보상 의무가 있고요.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이죠. 임차인. 이 사람들한테는요. 손해보상을 청구를 못해요. 통행권자한테 청구해요. 자, 그럼요. 이번 봐봐요.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말했죠. 아파트는 누가 하죠? 아파트는 그 장기수선 충당금을 누구한테 부담하죠? 구분 소유자가 부담하죠? 그 다음에요. 만약에요. 임차인이 부담하면 나중에 나갈 때 받아나가죠? 상가라든가 연립주택 같은 데 그런 말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요. 구분상가 있죠? 구분상가. 우리 집합권법에 나왔잖아요. 구분상가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수선 충당금, 수선하기 위해서 수선에 관한 충당금을 받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은 누구한테 받기로 돼 있어요? 구분 소유자한테 받는다고 돼 있어. 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시행령에 딱 가면 뭐라고 돼 있냐? 점유자가 비용을 부담하면은 어떻게 한다? 반환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구분 상가든 아파트 같은 구분 소유든 구분 소유 상가든 관계없이
여러분요, 그 충당, 수선이한 수선 충당금은 다 누가 부담하는가요? 구분 소유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가 같은 경우, 구분 상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 상가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보면은 수선 충당금은 임차인의 부담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 대부분의 것들이. 그래서 지금요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반환을 받을 수 있어. 무슨 알겠죠? 자, 908번요. 주의토지 통행권을 보면은 장차 거래된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장차 안 돼요. 장차 이용 사항까지 미리 대비할 것은 아니에요. 알겠죠? 자, 건축법상 3m죠? 3m를 반드시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이용 상황에 맞게끔 인정되는 거예요. 현재 맞게끔. 자,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이 없고 그 소유자도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이상 통행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갑이고 이건 을이죠. 그럼 여기 어떻게 해요? 을이요. 여기다가 갑이요, 을을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걸어다니라고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을이요, 통행권자가 이것을 배타적으로 점유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자기 혼자 담벼락 싸가지고 자기 혼자 쓰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돼, 안 돼? 안 돼.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여기 이 갑은요, 갑은 을이 이렇게 여기 통행하고 있는데 그냥 통행하면 갑은 방해를 못하죠. 담벼락을 싸면 방해할 수 없으면 인도 청구할 수 있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이 을은요, 갑의 점유, 통행권자는 을이죠. 을은 통행의 소유자 갑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이 없다. 갑한테 뭐라냐? 너 통행해 줬으니까 너는 걸어다니지 마. 나 혼자만 걸어다닐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권리죠. 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죠. 통행에 방해되면 이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적법하더라도 철거를 청구할 수 있어요. 통행에 방해되면 아무리 적법하도 허가받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철거해. 시험에 뭐라 나와요? 허가받은 경우는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틀리다고. 허가받은 적법한 건물도 통행에 방해가 되면 철거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설치하죠. 통행에 방해가 되죠. 통행권이잖아. 권은 권리잖아요. 그런데 방해를 했죠. 권리를 방해했죠. 그러면 철거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책으로 지금 다 나온 것들이죠. 아시겠죠? 토지 분할로 인하여 여기 토지 분할 그러면 토지의 분할이나 일부 양도죠. 일부 양도.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일부 양도 분할 당사자 간에는 무상이죠. 그러면 특별 승계인은 뭐라 한다? 승계인은 뭐가 된다? 유상이 되죠. 알겠죠? 여기 보면 토지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 포위된 토지의 특별 승계인은 무상 X죠. 특별 승계는 안 돼요. 누구만이다? 당사자간이만이다. 914.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가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로 분할됨으로 인하여 갑의 토지의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돼. 분할로 갑하고 을하고. 그러면 갑은 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지만 보상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말은 되게 길죠. 되게 긴데 뭐예요? 분할 당사자 간에는 무상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915.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 양도로 여기 보면요. 통행권의 일반 원칙이요. 봐봐. 일반 원칙에 따라서 통행권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그 말은 분할이나 일부 양도 당사자 간에는 무상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따로 정한다 말은 따로 정한다 이 말은 유상이다 이 말이에요. 유상이면 뭐요? 분할 당사자여 특별 승계인이에요. 특별 승계인의 경우는 이렇게.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해. 그 다음에 이제 물에 관한 상린관계 봐봐요. 916.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유수의 성수우매는 적극적으로 그 자연유수를 소통할 의무가 포함된다. 소통공사권은요. 여기 봐봐. 이제부터 뭐냐면 봐. 자, 하수를 용소하면 공경받는 관습이 있다 이 말이죠. 관습 뭐죠? 그 지역의 풍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고수를 용서해야 돼요? 하수를 용서해야 돼요? 하수가 고수를 용서해요? 하수는 고수를 존경하는 거예요. 알겠죠? 고수가 하수를 용서해야 되죠. 그런데 용서가 아니에요. 원래 용서잖아요. 용서는 잘해주는 것이고 용소야. 왜요? 시골에서 올라가지고 사투리 쓰고 있으니까 자기는 계속 표준말 쓴다는데 계속 사투리. 알겠죠? 용소하면 공경받는다. 그냥 알기만 해요. 저수, 배수, 인수, 하류, 연안, 수류의 변경, 물의 흐름을 변경, 용수권, 용수권, 소통, 뚫은 거,
공유어청, 같이 물 같이 쓰는 거. 경계표 담. 그러니까 이것은요, 예전에 시험에 자주 나왔는데 지금은 최근에는 시험이 안 나오고 있는데 지문에 뭐가 나올 수 있느냐? 관습에 관한 규정이 우선한다 안 한다. 이게 지문에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걸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번 암기가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해도 돼. B급 정도니까. 저하수, 하수로 용소. 그냥 두 문자만 하면 돼.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 하수로 용소하면 공경받는 공경받는 관습이 있다 이 말이죠. 한번 볼까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여기 보면 소통 저하수로 용소 소통 공사 관습이 있으면 관습해야 한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경기선 보건 그러면 관습해야 한다. 관습이 우선한다. 경계표 담 경기선 보건의 건축.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주유토지 통행권, 이웃토지 사용권, 이웃토지 뭐 쭉쭉 보면 관습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 관습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이웃토지, 저하수를 용소하면 공경받는다. 있어, 없어? 없죠. 이게 지금 시험에 나왔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게. 여기 14하고 15의 추가 때 이게 답으로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뭐라 나왔다? 다음 중에서 관습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은 했을 때 이게 답이었다 이 말이죠. 저하수 용소, 공경. 그런 말이 없죠, 지금 여기. 나도 무슨 말인지 몰라. 알겠죠? 없잖아요. 그럼 아닌 거예요. 어? 자, 용 죽겠지, 용소. 아까 소통공사 나왔죠? 용소. 그러니까 관습이 우선한다, 이 말이죠. 저하수를 용소하면 공경받는다. 있어, 없어? 없네. 민법 규정이 없다네. 맞아. 알겠죠? 없어. 그 다음에, 여기요, 참화물. 토지 소유자는 참화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해야 돼. 참 민법이 엄청난 것이죠. 민법이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집이 이렇게 있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이렇게 있다 이 말이지. 여기서 집이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집이 있다 이 말이죠. 거기가 경계인데 그럼 이 참화물이 이쪽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남의 집에 떨어지면 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요 옛날 그 스레이트 집이라는 게 보면 물바지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그러니까 민법이 얼마나 착한 거 봐봐. 여기서 이렇게 물바지에서 이렇게 물을 끌어당겨라 이 말이죠. 참화물이 직접 남의 땅에 낙하하지 않도록.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경계표 담. 경계표나 담은 누구 거죠? 여러분, 우리 보면 경계나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 경계인데 여기서 이렇게 담을 설치했어요. 이거 누구 거예요? 갑하고 을하고 공유로 추정하죠. 공유인데 문제는 뭐죠? 공유는 분할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 공유인데 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거 두 가지가 있어. 뭐예요? 민법인데 공유인데 분할을 청구를 못해. 분할 청구를 못해.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어? 여기 지금 경계표 담. 그 다음에 또 뭐죠? 아파트 공용 부분. 우리 시험에 나왔어. 아파트 공용 부분. 이 두 가지는 공유인데 분할을 청구를 못해. 그럼 민법에 의해서 민법상 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민법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울소유 주택의 일부는 여기 재밌는 말이죠. 경계표엔 담이 될 수 없다. 틀렸어요. 알겠죠?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화를 봐요. 영화. 요즘은 이런 거 거의 없으니까. 노량진 가면 지금도 있어. 노량진 가면 여러분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어떻게 골목길 이런 골목길 있어 없어? 이런 것들 조그맣게 이래가지고 막 있잖아요. 그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건물이 여기 있어요. 건물이 이렇게 건물이 있다고. 여기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그럼 여기 있죠. 여기 이 외벽에 여기 유리창문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분명히 외벽이죠. 건물의 외벽인데 동시에 뭐요? 경계표가 되죠. 땅 경계에다가 건물이 딱 섰단 말이죠. 그 친구 부르다가 여기서 걸어가다가 뚜루뚜루 건너가다가 야야 누구야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외벽이 뭐가 될 수도 있어요? 경계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지금 얘기하죠. 주택의 일부는 외벽은 경계표인 담이 될 수 있다 없다 틀렸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토지의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 봐봐. 우리 아까 뭐라 했죠? 경계나 담은 설치해야 되죠. 설치를 청구할 수 있단 말은 청구권이야. 봐봐. 나하고 둘이 같이 땅이에요. 땅인데 우리 둘이 땅이에요. 지금 경계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경계표 담을 쌉시다. 이렇게 내가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청구권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청구권은 권리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만약에 둘이가 담이 다 펼쳐져 있으니까 아침에 나가서 하품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목젖 보인다 뭐 이렇게 놀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해당한다? 담을 쌓자고 하죠. 그러면 상대방이요? 노할 수 없어요. 무조건 따라야 돼요. 그럼 담을 쌓죠 같이? 그러면 그 담은 뭐가 돼요? 공유가 되는 거. 봐봐. 경계 담이 없죠?
그러면 인접지 소유자는 어때요? 공동비용이죠? 공동비용으로. 왜? 공유니까. 담을 설치할 때 협력할 의무가 있는 거. 의무가 있다는 것은 나는 담을 설치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청구권이 있다 이 말이죠. 상대방은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서로 인접한 토지에 통상의 경계포를 설치한 경우 설치비용을 어떻게 한다? 설치비용은 공동비용을 뭐라고 한다? 절반씩 한다. 그러면 토지 면적에 비례한다? 토지 면적이면 측량비용. 항상 이게 정답이죠. 측량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하고 설치비용은 공동비용인데 항상 시험에 뭐라고 나와요? 설치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하고 측량비용은 공동비용을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암기해야 돼요? 무엇을 측량하는 거예요? 토지를 측량한다. 토지를 측량한다 이렇게 연상하라고. 알겠죠? 자, 특수한 담이죠. 특수한 담은 뭐예요? 우리가 통상적인 담은 어떻게 해요? 통상적인 담은 둘이가 공유죠. 그런데요, 여기서 을이요, 여기다가 더 높이 쌓고 싶어. 더 높이. 그럼 자기 돈으로 해야지. 더 높이 쌓고 싶으면. 통상적인 정도 한 2m까지만 하고 더 높이 쌓고 싶어? 그럼 너가 알아서 해야지. 인접지 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어. 알겠죠? 그럼 이거 누구가 돼요? 그건 단독 소유가 돼. 통상의 담은 뭐가 되고? 공유가 되고. 자기 비용으로 높게 쌓은 건 누구의 비용이 되고? 단독 소유가 되고. 아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죠. 공유인데 분할이 된다고 안 된다고. 경계표하고 담하고 공용 부분은 분할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분할할 수 없다. 이런 봐봐. 수지가 뭐죠? 수지. 강수지, 김수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수목가지예요. 모가지가 아니고 수목가지. 그다음에 여기 목근이 목근 뭐야? 나무 뿌리. 인접지에 여기 봐봐. 임의로 제거한다. 임의로 제거하는 것은 수목뿌리예요. 수목뿌리는 임의로 제거해요. 임의로. 수목뿌리는. 알겠죠? 근데 수목가지는 어떻게 돼요? 수목가지는 먼저 제거를 청구해. 제거를 청구하고 제거 안 하죠? 그러면 임의로 제거를 해. 임의로. 그런데 수목뿌리는요, 그냥 제거 청구 없어. 바로 임의로 제거해. 차이가 뭐예요? 여기는 먼저 너가 제거해라 이렇게 하고 안 하면은 임의로 제거하지만 수목뿌리는요, 그냥 바로 제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다가요, 수목가지는 임의로 제거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수목가지는 먼저 뭐를 해야 돼요? 제거를 청구해야 돼요. 수목뿌리는요, 제거 청구한다 안 한다? 안 해. 어떻게 해요? 임의로 제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930. 갑이 울소유 대지와의 경계로부터 얼마야? 반메터 이상. 우리가 항상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을 지을 때는 얼마 이상을 떼야 돼요? 반메터 이상. 이것은 무슨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임의 규정. 알겠죠? 임의 규정인데 반메터 이상 거리를 둬야 돼. 그런데 만약에 건물을 완성하죠? 완성하거나 또는 1년이 경과하거나 완성이 되면은 그때는요, 철거를 청구를 못하고 뭐만 청구해요? 손해배상만 청구해. 그러니까 완성되거나, 그러니까 항상 시험에 뭐라 하냐? 완성되거나 1년이 경과하거나. 그럼 시험에 뭐라 나오냐? 1년을 경과했어. 경과했는데 완성 전이야. 완성 전이면은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철거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거예요. 왜? 1년이 경과되면은 철거 청구 못해. 완성되면 철거 청구 못해. 완성은 안 되는데 1년은 경과했죠. 그러면 철거 청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둘 중 하나니까 또 눈이니까 1년이 경과하거나 완성이 되거나 둘 중 하나. 그럼 철거 청구 못하는 거예요. 그럼 철거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 청구하려면 둘 중 하나가 인정되지 않아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경계선 부근의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메터 이상의 거리죠. 반메터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완성됐죠? 완성되면 철거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건물을 축지할 때 특별한 간섭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얼마 이상의 거리를 둬야 돼요? 반미터 이상 50cm. 차면시설은 물에 관한 것은 지하시설은 경계로부터 몇 미터? 2m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하지만 당사자 사이 봐봐. 다른 특약에 우선한다? 우리 법에서요, 특별하게요, 경계선 부근의 건축과 물에 관한 거 이 두 가지가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알겠죠? 임의 규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물, 오수, 하수, 오물, 우물, 여러분 혹시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분 있어요? 저기 어디 그 전원주택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요, 하수관이 연결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땅 속에다가 뭐를 해야 돼요? 뭐라고 그래? 노란 통, 그거 무슨 통이라고 그래? 정화조 탱크 매립해야 되죠? 그 정화조 탱크가 만약에 옆에 있는 땅하고 인접한데 정화조 탱크를 매설하려면
경계로부터 2m를 떼가지고 정화조 탱크를요 매립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이건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 특이하게 쓰면 특이하게 우선한다 이 말은 임의규정이다 이 말이에요. 임의규정. 그래서 이것이요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임의규정. 이렇게. 자요. 일단요 오늘은 뭐 점튀기식으로는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요 지금 오늘 어디까지 이게 여러분요 여기 100문제를 좀 못 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시간 했는데 이게 지금 한 200문제 좀 넘는 것인데요. 우리가 보니까 지금 100문제 정도 좀 못 푼 것 같고 반 정도 좀 못 풀었는데 지금 이게 양이 많은 게 왜 그러냐면 앞에 부분이요 점유권하고 그 뭐죠 등기법 있죠. 이게 해설하는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런 것이고요. 소유권이 조금 시간 걸리죠. 소유권이요. 그러고 나서 지상권부터는 시간이 별로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요 날짜를 다음 주에 있죠. 다음 주에요 화요일 날 강의가 없으니까요 화요일하고 수요일하고요 이틀 잡아가지고요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여러분이 저 학교는 없죠?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해가지고요 아니요 오전 야간 다 하죠. 이것은 야간에 하고요 오전에는 채권법 하고요 채권법이 빨리 끝나면 또 특별법이 있거든요. 특별법이 6문제인데요 아니 특별법이요. 그러니까 특별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특별법 하고요. 금요일 날은 채권법을 할 거예요. 오전에요. 채권법은 시간이 좀 걸려서요. 한 4시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알겠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고 채권법은요. 이번 주에 끝내고 물권법은 양이 좀 돼가지고 그게 안 되고요. 특별법은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반은 지금 되도록이면 민청보다는요. 오전반이 특별법이 끝나더라도 야간반은 특별법을 한 번 더 할까 생각 중이에요. 특별법은 양이 별로 안 되는데 6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6문제가 여러분이 2차까지 보시는 분들은 중기사법까지 하면 9문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법은요 주야간을 다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주에 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민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아마 채권법이 몇 시간 걸릴지 해보지 않았어요. 잘 모르겠는데 채권법이 몇 문제가 정도 되냐면 한 160, 70문제 되니까요. 시간은 조금 걸리지 않을까. 한 6시간에서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죠? 그럼 채권법이 끝날 거예요. 알겠죠? 일단 오늘은요 강의를 일단 여기까지 일단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